법별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판례는 특허법원 2019호 7740 판결이고요. 패션 잡지로 유명한 보그 관련 판례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결 사항을 살펴보시면 보그라는 이 상표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 파라솔에 대해서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서 무효되어야 한다라고 청구했으나 출원 상표가 출원인의 사용 의사 없이 출원 등록된 것을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아니다 라고 한 사례고요. 이걸 보시면 상표를 등록받는데 상표 사용 의사가 있어야 되나? 사용 의사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사, 갑 주식회사가 있고요. 을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을 주식회사가 보그라는 그 패션 잡지에 대해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A사가 우선 을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보그걸, 보그라는 상표에 대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을 걸었습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상표 등록을 받고 나서 지정상품 중에 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보그 거래대에서는 2003년에 등록이 됐고요. 2017년 3월 14일에 취소 심판을 걸었고, 불사용 취소 심판을 걸었고, 보그, 영어 보그에 대해서는 2014년 3월에 등록이 됐고요. 2017년 3월 14일, 딱 3년이 지나자마자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불사용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와중에 A사가 보그 모다인 누비아라는 상표를 2017년 6월 1일, 즉 심판 청구를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우산에 대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취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니 이걸 자기가 등록받겠다고 출원한 건데, 근데 공교롭게 이 을 주식회사가 이 영어 보그, 한글 보그가 병기된 이 상표에 대해서 2017년 3월 10일, 즉 요 불사용 취소 심판이 청구되기 며칠 전, 그러니까 요 상표가 등록되면 3년이 되기 며칠 전에 요거에 대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요 보그라는 영어와 한글을 병기한 상표에 대해서 출원을 했고요. 자, 요 출원이 요 A사의 출원보다 먼저 됐죠. 3개월 먼저 됐기 때문에 이 A사의 출원은 요 상표로 인해서 거절이 됐습니다. 등록을 못 받았죠.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갑 주식회사가 A사한테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우산에 이런 로고를 찍어서 납품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을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한테 사용하지 마, 우리 상품 침해야 라고 주장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럼 등록받은 이 보그라는 상표는 어떤 걸 등록받았냐라고 할 때 2017년 3월 10일에 출원됐고요. 2019년 1월에 등록됐습니다. 지정 상품은 가방, 모피, 비치 파라솔, 우산, 지갑, 지팡이 이런 상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A사와 갑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요. 그 무효심판 청구한 이유는 뭐냐면, 무효 사유가 뭐냐면, 자, 상표법 3조에 보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반대로 말하면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자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요. 그 근거로 을 주식회사가 아까 보신 것처럼 불사용 취소 심판을 걸었는데, 그 직전에 3년이 되게 얼마 전에 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출원한 거다. 이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에 공백이 생긴 걸 면할 목적으로 출원한 거다. 사용하려고 출원한 게 아니라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심판이 예상되니 그거를 면해보려고 출원한 거다 라는 주장. 또 A사가 50년간 유럽, 미국에서 우산을 판매했는데 을사가 그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을사가 먼저 선점하려는 목적이다.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브랜드 선점이 목적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을이
이제 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는 상표도 라이센스 주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라이센스 상품이 가구 직무지로서 우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상표다. 상품이란 즉 경제적 결론 관계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산은 사용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을 주식회사는 상표 심사 기준에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업화 다각성을 고려해서 넓게 해석한다. 그리고 을 주식회사는 국내 연예인, 여기 이제 친결문에 보시면 지드래곤이라고 나오는데 국내 연예인과 협업으로 티셔츠, 모자, 가방 등 패션용품을 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산에 대해서도 받을 의사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청구인이 을 주식회사의 보그라는 상품이 유명하니까 그 명성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해서 다툼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그 심판을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피청구인, 즉 우리 주식회사 보그, 패션 보그를, 패션 잡지 보그에 대한 상품을 갖고 있는 피청구인은 전문 기업들과 라이센스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패션, 미용, 문화 분야의 수익 다각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우산이라는 상품이 보면 패션 우산을 출시해서 패션 아이템으로 최근에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정 상품 우산, 그러니까 이 등록상표, 지금 무효가 걸린 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들이 우산을 비롯해서 가방, 지갑, 지팡이 등 패션 아이템으로서 경제적 결연성이 높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패션 아이템으로서 다 통합해서 하나를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이 상표를 패션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출원해서 등록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장래를 향한 내심의 의사이므로 이걸 판단할 때는 함부로 추정돼서는 안 되고 법령 등 제한으로 인해 객관적, 외형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 등록이 안 돼야 된다. 라고 판시를 심결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특허법원에도 이제 제소가 됐고요. 특허법원에서도 그 심판원과 비슷한 내용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 의사는 주관적 내면적 의사에 해당하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섣불리 추정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들이 아까 심판원과 비슷한 내용 등으로 쭉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사용 의사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판례는 사용 의사에 대해서 좀 넓게 봐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용 의사가 내면적인 건데 어떻게 아냐? 그럼 사용 의사가 부정되는 경우는 뭐냐? 이에 대해서 상표 심사 기준에서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은 하는 자는 국내에서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즉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시를 들어놨는데 예시를 들어놓은 게 개인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 즉 개인이 예를 들어 인공위성, 선박, 철도 이런 거에 상품을 지정했다라고 하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걸로 보여진다 라고 좀 예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론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우, 그래서 비유사 상품은 원칙적으로 유사금 코드가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유사금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정 상품에 관한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어쨌든 비유사 상품을 다수 지정하면 그거는 사용 의사가 없는 걸 보겠다. 그래서 비유 상품을 3개 이상 지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잘 안 해준다. 실제로 최근 출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사한 상품을 3개 이상 지정하면 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는 거절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법령상 일정 자격이 필요한데
그 관련해서 결연관계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지정한 경우. 즉 병원업, 법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병원업도 어떤 법령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법무 서비스업도 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개인이 2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건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업, 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법률 서비스업으로서 서로 결연관계 있는 업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예시입니다. 또 이제 함정 의심이 드는 경우로서 이제 몇 가지 보면 심사관이 과거에 그 출연인의 상표 출연 이력들을 살펴봤을 때 요거는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출연인이 연예인의 명칭을 2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을 지정해 출연하는 경우, 즉 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상표 출연하는 걸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걸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맹부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이름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걸 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 이제 루나 헤어라는 상표가 있는데 요거는 지정 상품이 44류에 뭐 네일 아트, 마사지업, 뭐 미용 상담업 이런 사업들을 해서 지정 상품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붙었고요. 이 상표를 무효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대기업인, 그러니까 상표권자가 대기업 법인으로서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이 미용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네일 아트업, 문신업, 미용업 등 이런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상표권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용 의사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피고는 법인으로서 미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이 미용업을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는데 다만 피고가 가맹본부로서 이 미용업을 개설하려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이 상표에 사용을 허락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용 의사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고요. 이 탑플란트 치과 관련해서는 탑플란트 치과라는 상표를 치과 보조업, 치과업, 치아 교정업 뭐 이런 쪽에 등록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분쟁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원고 즉 상표권자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이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이다. 그래서 치과병원을 직접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 있는 상품 중에 치과 보조업, 치과업, 치아 교정업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사용 의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그러니까 상표권자의 법인의 설립 목적이 의료업을 개설할 수 없긴 하지만 그 치과병원의 설립 지원이나 운영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치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로도 치과에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들이 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회사의 사회적 경제적 그 관계 볼 때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객관적인 사용 의사가 있다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례는 뭐 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 의사가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판례는 사용 의사에 대해서는 좀 넓게 봐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자의 상표를 가져가는 그런 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미국은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상표 출원 시에 그 사용과 관계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미국에 사용한 사실에 기초해서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걸 기초로 하거나 아니면 해외 출원 또는 등록, 즉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출원했거나 등록된 사실에 기초해서 출원을 하거나 마드리드,
마드리드 출원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마드리드라는 출원의 기초에서 하는 경우에 이제 출원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 관련 증거도 내야 됩니다. 출원 시에도. 그 다음에 등록이 됐을 때 사용 사실을 기초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 사실을 냈을 거니까 출원 시에 따로 증거를 낼 필요는 없고요. 사용 예정에 기초한 경우에는 등록 시에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출원을 기초로 한 경우, 예를 들어 한국 출원을 기초로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등록 시에 미국에서 사용한 증거를 내야 됩니다. 해외에서 등록된 출원, 등록된 상표, 즉 한국에서 상표 등록된 걸 기초로 했다라고 하면 등록 시에 사용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드리드도 마찬가지로 등록 시에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해외 출원의 기초에서 출원을 했는데 미국 출원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등록이 되어버렸다. 해외 출원이. 그러면 그때에도 사용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등록된 사실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사용 증거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5년 또는 6년이 지나는 그 시점 사이에 또 미국에서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갱신할 때가 되면 갱신할 때 또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미국에서는 상표권의 권리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사용하거나 사용 의사가 있어야 된다. 사용할 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례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사용 의사에 대해서 넓게 봐주고 있다. 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